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밀렸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었다 싶으면 아니면 코로나, 아니면 다시 도돌이표 돼서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뭐 하나 확실하지 않은 증시,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통해서 시장의 길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하나라도 더 전해드리다 보면 시간이 참 부족하게 느껴지는데요. 시장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먼저 들어와 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방송 이름인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분 말씀대로 시장이 움직였었죠. 정말 이 소비주 전성시대였습니다. 자, 쪽집게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박스권인데 저점만 안 깨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양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경기민감주가 올라가서 그런데 경기민감주하고 소비주하고 계속 이쪽들이 강하면 IT주들은 타이밍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IT 유품주들이 계속 빠지진 않아요. 언젠가는 올라오는데 언제 올라오느냐? 경기민감주랑 그다음에 소비주들이 올라갈 만큼 징그럽게 많이 올라가면 얘네들도 쉬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소비주는 더 올라가야 되고 경기민감주들도 최근에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는 오늘 철강주 봐봐요 한번. 자, 철강주 흔들릴 때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5%, 6% 빠질 때에서도 아직 철강주 죽은 거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을 받으니까 오늘 현대제철 4.3% 올라가고 포스코 4% 폭등에 세아베스트 4%, 동국제강 6% 올라갑니다.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타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을 타다가 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든 안 가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철강주들 제가 얘기했던 자리에서 200% 올라갔습니다. 현대제철 220%인가 240% 올라갔고요. 세아베스틸도 2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100% 이상 올라간 종목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조정을 한 6개월 정도 받는다라 그러면 그때서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철강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건설주와 증권주들은 아직 많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받거나 모양이 괜찮아지면 차라리 경기민감주 쪽으로는 저쪽이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주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어제 많이 올라갔던 것 때문에 살짝 눌린 애들도 있지만 여전히 강세에서 떠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소비주들은 뭐 백화점, 그다음에 뭐 카지노, 호텔, 면세점, 뭐 의류도 소비주 쪽이긴 하지만 뭐 화장품, 뭐 여행, 항공 뭐 등등 많은 뭐 엔터주들도 소비주들이고 그래서 소비주 섹터들은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시장 전략은 3,200 안착 시도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시장을 요만큼 뺐어요. 한번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요. 어제 흔든 것도 아니죠. 그냥 어제 잠잠히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핑계예요, 핑계.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질 거였으면은 어제 장대음봉으로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어제 안 올라가니까 그냥 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코로나 확산은 무슨 그렇죠? 지금 오늘 유럽 봉쇄를 푼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봉쇄를 조치를 푼다. 성인 70%의 그 접종률을 맞췄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제 유럽 봉쇄가 슬슬 이제 풀리는 분위기로 가고 소비주들이 점점 이제 다시 움직이는 분위기로 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나이트클럽도 뭐 3,000명인가 그거 뭐 열고 그다음에 경기장도 이제 슬슬 여는 분위기고 미국에서 크루즈선도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고 그래서 점점 뭐 극장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풀리면서 이제 소비주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미국 얘기가 아니겠죠. 뭐 인도라든지 뭐 다른 쪽 얘기겠죠. 근데 어제 시장을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이제 핑계거리 악재를 그냥 내보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진짜 악재였으면 박살이 났을 텐데 어제 안 빠졌어요. 다우존스, 나스닥 안 빠지고 있고 그렇죠? 안 빠지잖아요. 그냥 도치예요, 도치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3,600 혹은 여기 정고점인 3,700까지의 목표치가 열려 있는 상황으로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저점이 돼 있고 제가 이번 주에서 3,200 물론 내일 휴장입니다만 3,200을 안착할 수 있는 시도를 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오면 이제 5일선 돌파가 오늘이 나오는 거고 원래는 금요일 날에 5일선 돌파 시도를 했는데 5일선 돌파를 못했어요 보니까 부딪히고 눌리는 모양이었는데 안 빠지고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슬슬 넘어가는 그래서 5일선은 오늘 넘어가는 거고 21선은 내일은 휴장이니까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21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정고점의 돌파를 또 시도를 해보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서 한마디로 요점만 얘기하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모양이 이쁘다라는 얘기고 코스닥은 여기서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가도 되고 뭐 나중에 가도 되는데 일단은 이왕이면 오늘 가주는 게 좋은데 오늘 일단 아침 분위기가 어제 빠졌던 철강주서부터 해서 대형주들만 움직이는 분위기라서 코스닥은 그냥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급락은 없어요. 급락은 나올 일이 없고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거나 이렇게 천천히 옆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옆으로 그냥 횡보만 해도 5일선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21선을 만약에 횡보만 하게 되면 21선 이렇게 따라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되면 21선도 알아서 깔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냥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넘어가는 게 제일 나이스한 방법이겠죠. 어쨌든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나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양봉으로 치고 올리면은 이중바닥형이 될 것이고 여기서 수렴으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면 뭐 수렴형을 만들어 놓고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 민감주랑 소비주랑 순환매 공략을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IT주 계속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매매 지금 포지션과 행위들이 뭐냐면 물려있는 IT주들 물타기 하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아주 맘 놓고 소비주하고 경기 민감주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꼬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 쪽을 노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게 이제 지겹도록 안 움직이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실망하고 손절을 하죠. 손절을 하고 이제 소비주하고 경기 민감주로 붙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IT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랑 소비주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 민감주랑 소비주를 안 사요. IT주도 물타기 하는데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들을 여러분들도 반복하지 말고 그걸 반대로 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11시, 12시 그래서 사이에서 할 건데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거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것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11시에 공개 방송 때 그때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좋다라는 이 말이 또 어찌나 든든하게 들리는지 자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자 이 오전을 상당히 기분 좋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될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농심 정말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해서 각각 4%대, 3%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들도 좀 살펴볼까요? 어제였죠. 어제 강원랜드가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되자마자 바로 수익률 내주고 있는데요. 거의 2% 가까이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1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종목. 초록뱀 미디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제일 중요한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지난번에서도 한번 갖고 나왔었는데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타이밍,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타이밍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매수 가격이 안전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어제 천냥봉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천냥봉이 나왔기 때문에 천냥봉 매수 패턴으로 해서 오늘 좀 이따가 이제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엔터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소비주 섹터도 순환매 나오다가 엔터주의 흐름들도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경기 민감주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민감주 아니면 소비주 이 두 가지 섹터를 공략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섹터라 해서 업종이 두 개는 아니죠. 두 개 합치면 업종이 한 16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조선철강, 뭐 증권, 뭐 유화, 정유, 뭐 화학, 뭐 기계 뭐 등등등등 딱 따지고 그다음에 소비주들도 백화점, 뭐 유통, 음식 업종, 뭐 호텔 뭐 등등등 쭉 다 따지면 그러니까 널렸어요, 이쪽이. 널렸는데 그중에서 못 간 종목을 찾아보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움직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YG엔터, SM, JYP가 움직인 지 한 3, 4일 정도 됐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움직임이 시작이 됐으니까 엔터 업종에서 좀 만만한 쪽을 찾다 보니까 이제 초록뱀 미디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초록뱀 미디어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1,500원대였나요? 그때 1,300원대인가 1,500원대인가 그때 추천해가지고 100% 넘게 수익을 내줬던 적이 한 번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초록뱀 때문에 초록뱀이 그날 상한가 간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초록 그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었던 건데 오늘도 초록색 넥타이를 믿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다는 거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거니까 잘 공략을 해보시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강원랜드 어제 표역 종목 자 강원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26,100원대에서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고가가 26,600원, 오늘도 26,6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고점에서 잠깐 쉬는 거예요. 이게 장중 눌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쉬고 양음년 패턴으로 해서 내일 치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돌기 시작했거든요. 돌아서기 시작했고 수급을 보세요 한번. 강원랜드가 기관들이 어제도 21만 주 샀죠. 오늘도 사고 있고 지금 장중에 계속 삽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계속 사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 투신도 계속 사고 연기금도 계속 사고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매수가 돼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제 26,100원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잠깐 쉬는 부분들이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3% 달성은 뭐 요만큼만 올라가도 3% 달성은 바로 되는 거니까 항상 3% 달성이 되면 어떻게 하라? 절반을 파셔라. 안 아까우면 절반 이상을 파셔라. 절반 이상이면 50%가 아니고 70% 내지는 90% 파세요. 그리고 욕심이 정말로 없으면 99% 팔고 1%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 1%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게 아까우면 50%만 팔고 50%.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50% 팔고 50%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팔아버린 부분들은 뭐 새로운 종목으로 또다시 추천주가 매일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져가다 보면 어떤 종목은 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바닥에서 많이 가서 200%, 300%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절반을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절반 이상을 매도하고 뭐 10%를 남겨놓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3% 이상 수익이 나면 챙겨주셨다가 새로운 종목 또 들어가면 또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강원랜드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3% 수익은 뭐 가지고 있으면 시간만 좀 지나면 바로 올라갈 거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차피 같은 카지노 관련주 쪽이니까 파라다이스 이미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고 수급도 좋아요. 수급도 여전히 좋고 이쪽은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사업 또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난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난티도 뭐 골프장, 리조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를 엮여 있는 아난티도 지금 바닥에서 무지하게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이 조정받을 때 이것도 한번 공략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억눌러 놨었던 뭐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사업은 근데 계속 지금 뭐 장난 아니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지노라든지 호텔 사업 같은 경우들은 작년에 거의 뭐 그냥 뭐 망하다시피 했죠. 망하듯이 했었던 업황이었는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기대감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이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니까 차트가 바닥에 있죠. GKL 완전 바닥에 있죠. 그래서 빠진 폭의 절반만 들어줘도 35,000원이에요. 그럼 100%입니다. 100%의 목표치를 보고 가는 건데 거기서 50%만 수익 나도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시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많이 떠 있는 종목들 여러분 많이 떠 있는 삼성전기를 어떻게 하면 복구할까 이래서 걱정이고 이게 힘든 거죠. 왜냐면은 삼성전기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공략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이 올라가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 아무 종목만 사도 다 올라가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빠지니까 걱정인 거죠. 내려가니까 걱정인 거고. 근데 내려가는 애들 보면 많이 올라 있던 애들이 항상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은 언젠가는 한번 빠지면 굉장히 고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면 알아요. 한 1년만 해봐도 아는데 뭐 5년 정도 하면 지겹도록 알고요. 왜냐하면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60%, 70% 많이도 물리는 경우들이 뭐 한 10대 번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도 물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죠.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저도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GKL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도 완전 얘도 바닥이긴 한데 GKL보다 목표치는 크진 않아요. 근데 얘도 한 5년 동안 빠졌던 종목입니다. 완전 바닥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적당한 바닥 정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파라다이스도 완전 바닥이죠. 파라다이스도 뭐 이 정도면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는 바닥 쪽에서 포진해 있는 종목이라서 웬만큼 뭐 시장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뭐 빠질 일도 없고 소비주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GKL은 GKL이 아니고 강원랜드는 어제에서 수익 2% 정도 지금 근처로 지금 달성이 되고 있는데 갖고 있으면은 좀 더 좋은 현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급등 명중했던 종목들 중에서 올해 4월달, 5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다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임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CJ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주사 관련주 쪽이면서 실적이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왔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죠.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이미 좋을 걸로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폭등하지는 않아요. 이미 예상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 CJ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올해 조금 늘 거고요. 내년에도 조금 늘 거고 뭐 그 다음에서 계속 조금씩 늘 겁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은 소비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 식료품 가격도 이제 더 상승하면 더 좋아지겠죠. 컨센서스가. 어쨌든 작년이 당기순이익이 2천억이었는데 올해가 5천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5,800억의 당기순이익이고 2023년에서는 7천억의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쿠팡이 그 시총이 뭐 70조인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 CJ는 시가총액이 3조밖에 되질 않거든요. 같은 유통업을 하면서 이쪽도 얘는 지금 매출을 보게 되면 지금 얘는 33조 정도가 되는데 쿠팡의 매출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이 3조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당기순이익도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거 봤을 때서는 참 편안하고 안전한 종목이에요. CJ. 그래서 얘네 자회사들을 보게 되면 CJ 제일제당, CJ ENM, CJ 뭐 프레시웨이부터 해가지고 뭐 올리브영도 이제 내년에 상장한다라 그러고 뭐 등등등등의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은 잘 안 움직이죠. 물론 좀 가기는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은 14.6%.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전에도 한번 여기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최근 그러니까 5월 4일 날 기준으로 14.6%죠. 이전에 있었던 여기 작년에 10월 달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CJ. 그때 당시 수익률은 44%가 넘어갑니다. 44% 한번 수익을 내줬던 거는 일단 잊어버리더라도 최근에 5월 4일 날에 99,000원에 추천했을 때 기준으로 14% 정도의 수익을 줬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고 그리고 미래 전망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뭐 상장 이슈도 있고 올리브영 상장 이슈도 있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지주사라고 한다라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지 빠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수급도 최근에 좋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편안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죠. 원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과 투신과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었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이런 애들은 그냥 수익이 계속 쌓이는 종목입니다. 물론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하라?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거나 욕심이 없으면 99%를 팔고 1%를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얘를 20만 원, 30만 원까지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만큼 빠졌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는 보고는 있는 종목인데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도 뭐 15만 원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거는 뭐 가져가셔도 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4월 19일 날에 이제 두산, 얘도 지주사 관련주 쪽인데 지주사 관련주들이 은근슬쩍 잘 가요. 두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등할 거로 생각하지는 않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올라갈 걸 생각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넘어가 버렸고 수익률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34.9%. 4월 19일 날 드렸으니까 이제 한 달 딱 되겠네요. 그렇죠? 내일이면 딱 한 달인데 한 달 만에 이 대형주가 34.9%를 수익을 내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는 수익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한 20% 정도가 목표치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걸 돌파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이제 바닥을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위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기관 외국인들 열심히 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시장은 안 죽는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죽으면 두산도 여기 있지는 않고요. 45,000원이 당장 깨져요. 한 달 안에 뭡니까? 한 달이 뭡니까? 2주 만에 깨져요. 그러니까 이 두산중공업도 두산도 45,000원이 2주 만에 깨진다. 하락장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45,000원은 2주 만에 안 깼다. 하락장은커녕 시장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바로미터로 하나로 쓸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미 바로미터로 여러분들한테 철강주, 건설주, 증권주 안 죽으면 시장 안 죽는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죠. 철강주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철강주 잠깐 볼까요 한번? 안 그래도 뭐 세아베스틸도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현대제철도 추천했던 종목이지만 안 죽죠. 봐봐 진짜로 안 죽잖아요. 제가 뭐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제철, 포스코 얘네들 뭐 5% 4% 빠질 때 했던 얘기예요. 빠질 때 안 죽는다. 뭐 얘네들이 죽으려고 떨어지는 거 아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목이라 그랬죠. 다시 살아나는 거 봐봐요 지금. 현대제철도 작년 4월 달에 추천해가지고 220%인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내가 자주 얘기해갖고 이제 지겨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도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11월 2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때 대비 95%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철강주들 아직 안 죽고 있고 그렇다고 증권주가 죽습니까? 삼성증권? 안 죽죠? 어딜 봐서 죽는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죽는 모습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이죠. 크게 안 빠지고. 그래서 조정을 할 때 바닥에서 좀 싸게 샀던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금 시장에서 IT들 막 흔들리고 막 박살나도 이쪽 애들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증권주, 건설주.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4월 7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4월 7일 날에 현대건설 말씀드렸는데 22.5% 올라갔는데요. 4월 7일이면 이쯤이죠. 바닥에서 드린 거 아니에요. 경기민감주 순환매 나올 것 같아서 드렸던 종목인데 대형주인데 22% 올라갔고요. 지금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뭐 내년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해외 수주 잔고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음에 지금 LTV 풀어준다라는 대출 얘기도 지금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호재는 찾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풀어졌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니까 이제
그 소비주들도 살아날 것이고 뭐 건설 경기도 그쪽도 이제 살아나겠죠. 뭐 교각이라든지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항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돈 풀어가지고 또 돈을 쓰게 한 다음에 그러면 쓰게 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에다가 이제 월급을 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소비가 살아날 거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 할 거고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아직 인도라든지 이런 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치료제가 들어가면 똑같이 그쪽 해외 건설 경기들도 다시 좋아질 거고요.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적으로 그래도 건설을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뭐 수주량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이슈 붙여가지고 주가를 확 띄워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들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대건설도 수익이 22% 났으니까 절반을 팔았거나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수익이 난 거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 초록뱀 미디어. 자, 초록뱀 미디어 한 2,400원 정도면 만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2,400원 안 내려올 것 같죠? 지난번에서도 공략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가격이 잘 안 들어와서 그냥저냥 안 들어와서 매수 가격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먼저 일단은 SM 잠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은 그 소속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속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JYP도 그렇고 소속 가수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이제 이게 빅히트예요. 빅히트인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하이브, 빅히트, 그러니까 BTS. BTS 하면 잘 아시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는데 이제 트와이스도 그렇고 BTS도 지금 컴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컴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로나가 풀릴 것 같으니까 이제 공연도 하고 뭔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록뱀 미디어는 소속 가수는 없지만 그래도 엔터주들이 움직이면 그래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2,475원 현재 가격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천년봉이 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뜨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키스트도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양봉 나고 움직여 주려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뭐 키스트도 모양 괜찮죠?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그렇고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는 매수 가격이 들어오는 가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2,475원을 공략하시고 소비주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소비주들이 풀리면서 물론 이제 드라마나 얘네들은 타격이 좀 적었지만 뭐 이슈들 있죠. 디즈니 플러스 5월 달에 지금 들어온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CJ ENM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티빙이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죠. 웨이브라든지 뭐 SK에서도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드라마들 어쨌든 사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드라마 컨텐츠 그 제작회사 하는 초록뱀 미디어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초록뱀 미디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요즘 엔터주들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 연장선 상에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초록뱀 미디어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 2,475원, 지금 현재 좀 움직이는 가격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 좀 더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현대로템이고요. 현대로템.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21,150원에 20%예요. 21,150원에 비중은 20%.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갖고 있으면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고민은 없는데 조금 더 그래요? 사볼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안 움직이면 사실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무 안 움직여서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안 움직이서 사실 그게 고민일 거고 얘가 뭐 네. 주가가 박살이 나거나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네, 뭐 실적도 그렇고 이슈도 네. 있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도 네. 괜찮고 안 움직인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한번 볼게요. 지금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800억 정도 했어요. 821억 했는데 올해는 1,061억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거 다 좋아요. 지금 계속 좋아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서 네. 주가가 이제 언제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네. 차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이게 2조 정도 되면 그 작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을 이렇게 횡보하다 보면 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게 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매집으로 첫점 매수를 계속 해주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질문을 주셨는데 네. 네. 흔들 때마다 사세요. 흔들면은 지금 보니까 19,000원대로 흔들면은 그때가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아, 안 내려오면 말고요, 그렇죠? 안 내려오고 갖고 있는 것만 올라가도 뭐 다행인 거니까. 네네. 예,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버리고 안 내려오면은 다른 쪽으로 그리고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뭐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 아난티 이게 남북 경협주를 엮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21일 날 이제 그 어쨌든 북한은 빼고 우리하고 이제 미국하고의 대화지만 거기에서 좋은 얘기가 살짝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의 또 미국과 북한과의 이제 또 다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또 나오게 되면 기대감에 그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사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슈에서는 사도 되지만 그 전에 얘네들이 분명히 그 매집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한번 확 흔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때 싸게 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동아 하성이 3,400원에 13,400원에 사셨고 예, 좀 됐는데 너무 안 움직이고 답답해서 선생님에게 자, 부탁드립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입니다. 비중은 20%이시고 뭐 비중은 뭐 적당하신데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 안 가요. 그렇죠? 네. 다 안 가요. 다 안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뭐 LG화학도 상한가 가고 삼성 SDI도 상한가 가고 거기다가 뭐 일진모티리얼, 에코프로 얘네들도 다 20%씩 급등하고 있는데 동화화성만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뭐 다 같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쪽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 자,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은 일단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어들었다고 좀 나오는 이지만 어쨌든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금 말씀드릴 게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여기서 많이 샀네요. 여기서부터 올해 초부터 올라갈 때 많이 샀는데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갈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줄여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수급이 꼬여가지고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보니까. 예. 13,400원이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당장 2차 전지랑 IT랑 움직이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하거든요.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철강주가 또 강하게 움직여요. 저 철강주 죽어야지 가요, 얘가. 예. 아니면은 뭐 증권주가 죽든지 건설주가 죽든지 화학주가 죽든지 저쪽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요. 아니면 뭐 제약주가 꺾여야 되는데 제약주들도 요즘엔 잘 안 꺾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IT 섹터들이 힘을 못 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한 12,600원 정도로 올라가면 손실폭을 한 5%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소비주로 차라리 교체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소비주들은 그래도 5% 10%는 잘 움직여줘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요거는 거래량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여기서만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11,500원이 깨지면 얘는 밑으로 10,000원도 깨지고 9,000원도 깨지고 밑으로 계속 주구장창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하락 N자로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7,400원까지도 7,800원 정도 되겠나 7,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점이 깨지면 안 되는 거니까 11,500원 깨지면 손절 고민도 하시면서 반등 줄 때 일단은 탈출을 하고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아니면 차라리 증권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손절가가 11,500원. 11,500원. 세멘트주는 들고 가도 됩니까?
그건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건설주 섹터니까.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쪽이니까. 그쪽 애들은 제가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11,500원이 깨지면 일단은 손절하는 걸로. 예. 그리고 반등 주면 그러니까 손절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주면은 5% 안쪽에서는 소비주 쪽으로 교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소비. 종목 궁금하신가요? 소비요. 네, 조비. 네, 22,350원에 네, 말씀하세요. 31%요. 31%. 자, 조비. 자, 일단은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4개월요. 4개월 전에. 네. 일단은 수익 쪽에 계시는데 일단은 뭐 남북 경협주로 엮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료, 비료, 그다음에 곡물 테마, 뭐 농업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지금 곡물 가격 폭등 때문에 움직임들이 최근에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가격이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고가를 유지할 것 같아서 조비도 다시 25,000원을 시도를 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한 번 더 가져가시고 25,000원 쪽에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서부터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럼 예, 그거 던질까는 생각 안 해도 될까요? 주가 위치가 뭐 엄청나게 떠 있으면은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이제 해드려야 될 텐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쭉 빠지고 올라갔다 충분히 옆으로 횡보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라 손절은 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지지되는 자리가 대략 한 22,000원이나 21,000원짜리거든요. 요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살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손절 라인을 잡으면 2만 원 정도 되지만 2만 원이 좀 멀죠. 2만 원은 멀단 말이에요. 2만 원 깨질 때까지 이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요 22,000원짜리는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주가가 우상 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정배열 추세에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릴게요. 25,000원까지요. 25,000원까지가 아니고 거기 오면 다시 질문을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서는 중간 시장 점검 잠시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란톡이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이정수 위원님이 해준 표적 종목들로는 내가 수익 잘 보고 있는데 혼자 한 종목들은 지금 너무 깝깝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 많았는데요. 자,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아니면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초록뱀 미디어 소개를 해드렸죠. 처음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좀 인기 있는 드라마들 시즌제로 제작을 하면서 실적 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좀 매수 타이밍이 와주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자, 오늘 2,475원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코스피는 3,200선 안착을 좀 시도할 거다라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대로 시장 잘 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대로 상승폭 확대하면서 현재 3,169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상승으로 좀 방향을 굳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현재 9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 또 휴장이죠. 이 휴장 앞두고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건 없는지 또 걱정이 되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자, 주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식을 좀 사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이죠.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여튼 좋아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면
지금 업종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5일선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21선 돌파를 안착을 하려고 안착까지는 아니고 돌파 시도가 나오죠. 우리나라 내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불확실성을 앞두고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미리 선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에 뭐 순환 매저로 괜찮지만 올라가는 애들은 좀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움직여주는 쪽에서 지금 제가 지금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증권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잡히거든요. 메리츠 증권서부터 해서 KTB,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증권 3%씩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갈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증권주가 반응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또 뭐냐면은 지금 IT주들이 지금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직 바닥 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IT 부품주들 갖고 있거나 IT 섹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고민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그쪽 애들은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라도 말씀을 드렸고, 자,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랬던 거지 손절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새로 살 돈이 있으면 소비주를 사라고 말씀드린 거지 IT주는 버텨야 됩니다. 비중을 계속 늘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거기 그 상태에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증권주 움직임들 좋은 거 말씀을 드렸고,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빠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IT주들 왜 빠졌어요? 기사 한번 다 찾아봐봐요.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실적 좋아요. 앞으로도 좋을 거고. 근데 왜 빠졌어요? 뭐 굳이 얘기를 따지게 되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근데 그거는 조금 핑계대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지금 핑계대는 거는 뭐냐면 아니, 뉴스에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빠졌다. 이렇게는 핑계는 안 됩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급락을 해서 빠졌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빠졌다. 결론은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IT주들이 빠져서 같이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결자 해지 거기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이 13,500을 안착을 하면서 올라가 주면 우리나라 휴장이죠. 얘네들이 올라타게 되면 우리나라 IT 유품들도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봉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강한 쪽은 뭐 건설주나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를 해주면 물려있는 IT 부품주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지금 좋게 움직여주는 쪽이 지금 세아베스틸 지금 10%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초강세장이 아니면 이거 완전 상세장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급등 물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반갑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진짜 철강주들이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KTB 투자증권이라든지 오늘 3% 가까이 반등을 주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뭐 DB금융투자증권 일단 증권주들이 지금 3% 이상 움직여주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교보증권도 지금 3% 정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증권주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철강주들 뭐 동국제강도 지금 9% 폭등 나오고 이러니까 IT가 안 가죠. 포스코 4% 급등에 현대제철도 4% 급등에 오늘 또 철강주들이 또 급등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철강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건설주도 움직임 좋습니다. 현대건설 2% 아까 강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동부건설이 아니고 무슨 건설이 금호건설도 지금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건설주의 흐름들도 좋아지고 있는 거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 시장의 바로미터로 세울 때 시장 급락장이 무섭다면 철강주, 건설주, 증권주 안 무너지면 어떻다? 시장 안 무너진다라고 제가 바로미터로 3개의 업종을 얘기해 드렸죠. 무너지기는커녕 얘네들은 지금 오늘 폭등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들을 사야 돼요. 그래서 천양봉에 있거나 순환매. 그러니까 아직 소비주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소비주들이 어제 움직여갖고 오늘은 조금 잠잠한데 소비주들도 눌리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눌리면은 살 것들을 또 정하시면 되는 거고 뭐 정 살 게 없으면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금액을 크게 사시면 안 되고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제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금액은 크게 아니고 한 3분할 정도로 매수를 공략을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차트가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죠. 뭐 하천 정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왜냐면은 일단 그런 쪽도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남북 경협주의 엮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21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북 경협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 섹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멘트 섹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섹터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과 환경도 그런 쪽에서 관련된 이제 종목이니까 차트적으로 뭐 만만해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슈가 돼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매매하시면은 나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장이 아니고 오늘은 일단은 좋은 흐름이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3,200을 안착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3,200 안착 안 하면 불과 뭐 지금 3,270으로 따지게 되면 뭐 30포인트, 32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목요일 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200 안착 시도가 거의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래서 내일 휴장이 나오더라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시장 그렇게 위험하거나 여러분들 나쁜 장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장인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잘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 잡았다면 지금 장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았던 장인데 IT에 몰빵을 하는 사람들만 나쁜 장인 거죠. 근데 그 IT도 계속 천덕꾸러기 신세는 아닐 거라는 거를 오늘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불안하신 분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SO일을요. SO일. 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15만 6천 원에 그냥 꼭대기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비중은요? 20%예요. 20%. 네. 지금 15만 원 꼭대기면은 2011년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10년 되셨네요. 네. 자, 주식을 고점에 사니까 지금 정말로 조금 지겹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 뭐라고요? 지금 조금 오른 것 같아갖고. 아, 오르기는 올랐죠, 그렇죠? 바닥에서. 네. 아, 뭐 5만 원도 견디셨던 분인데 뭐, 그렇죠? 네. 네, 5만 원에서 어차피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5만 원대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그때 정도에서는 해볼 수도 괜찮았을 텐데 물론 지난 얘기지만.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반등을 주고 이제 올라올 텐데 네. 아직 정유주 화학주들이 아직 힘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일단 10만 원을 안착하게 되면 얘도 호가 단위가 바뀝니다. CJ처럼 500원씩 움직여요. 지금은 이제 100원씩 움직이지만 네. 이제 10만 원 안착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서는 한 단계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15만 6천 원까지 올라오기를 사실은 바라는 것은 욕심인 건 아니, 맞고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네, 근데 못 갈 것까지는 아니에요. 갈 수는 있는데 그게 네.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2만 원 정도에서부터는 아. 조금 손절을 좀 절반을 했다가 어차피 네. 이거 하나만 노려도 됩니다. 네. 손절을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조정받으면 네. 밑에서 다시 싸게 사면 되고 만약에 손절을 절반을 했더니 이게 더 올라가고 15만 원을 가버린다. 그럼 거기 다 정리하면 되죠, 나머지를.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또 싸게 사면 돼요. 네. 어차피 뭐 없어질 회사도 아닌 거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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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차피 10년 동안 견딘 거 하락장 아니거든요. 네. 최소한 박스권장 아니면 다시 시장은 강세장으로 상승장으로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요. 왜? 지금 내 종목 IT가 안 가니까. 근데 아. 상승장을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얘가 올라갈 수 있어 한 번 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10년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냥 가져가세요. 좀 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도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 시스터즈. 대부 시스터즈 매수 가격은 13만 원에 비중은 30%. 자, 저는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린다 그랬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13만 원을 공략한다는 것은 이건 살리기도 쉽지도 않고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 이제 살린다는 얘기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물려도 적당히 뭐 2만 원에 혹은 만 원에 이런 데서 물렸으면은 그래갖고 이게 빠져가지고 뭐 만 원에 물렸는데 뭐 9천 원 됐다, 8천 원 됐다 뭐 그러면은 이게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요. 고가까지 2,500%, 25배. 1,000만 원 들어갔으면 2억 5천을 벌었어요. 25배로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13만 원에 산 것 자체는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고 이거는 위험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손절하고 없거나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주식을 몰랐기 때문에 13만 원에 샀다라 그러면은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반등 나오면 12만 원에서라도 좀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행인 것은 기관들이 그래도 사서 물려 있다라는 게 좀 다행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손절을 했네요. 그래서 이건 12만 원 정도로 올라오면 손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부터는 살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25배 올라간 건 사지 말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럴 거라고 얘기해 드렸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미 지지난주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주들 계속 강세를 줄 거다 말씀을 드렸고 다 맞췄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도 아직 안 죽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시 철강주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죠.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 또 좋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다 갔습니다. 오늘도 또 방송 정리해야 할 때인데요. 자, 아쉬우신 분들, 자, 오늘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자, 요거 노란톡에서 이 참여 링크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 확인해 주세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휴장이죠.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